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20일 목요일 김용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에 3대 거짓말이 있습니다. 장사는 믿지고 판다. 이거 장사하는 분들이 하는 말이죠. 그리고 노인들 빨리 죽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미혼 여성이 나 시집 안 간다. 근데 요즘 정말 시집 안 가는 분들이 많아서 이건 거짓말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장사 믿지고 판다. 노인이 빨리 죽고 싶다. 미혼 여성이 시집 안 간다. 이게 그동안 우리에게 알려졌던 3대 거짓말입니다. 여기 하나 더 추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선고할 것 같다. 지금 또 돌고 있는 얘기는 3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법 2심 선고가 있는 다음 주 수요일 26일 그 이튿날 27일에 선고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예, 그냥 돌고 있는 소문이 그렇습니다. 최신 소문이 그렇습니다. 믿고 싶은 분들은 믿으시고 뭐 지금까지도 속았는데 또 속으란 말이냐 하시는 분들은 또 안 믿으셔도 되고요. 27일이라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예, 많이들 불안해하실 줄 압니다. 불확실성의 현실 속에서 불안해도 잠 못 이루는 내란성 수면장애, 심지어 호흡장애까지 윤석열이 체포되느냐 마느냐 놓고 1월 초 그렇게 고생했던 날들이 재현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고통스러우시죠? 저도 고통스럽습니다. 아프십니까? 저도 아픕니다. 네, 유튜버인 저는 하루에 5만 가지 받은 글을 받습니다. 그러나 쉽게 제가 공개하지는 않고 있어요. 일단 기초적인 팩트 체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기초적 팩트 체크를 통과한 받은 글이 거의 없습니다. 예, 어제 오후 5시에 선고일자가 발표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유튜브 방송들이 있었는데 제게 통과되지 않았던 받은 글이었습니다. 제 팩트 체크에 통과되지 않았던 받은 글이었는데 그게 여지없이 유튜브를 통해서 확산이 되더군요. 저는 근거 없이 얘기하진 않습니다. 최소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사전에 물어보고요. 그래서 근거 있는 말이라고 판단됐을 때 한 번 더 체크해서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저는 주로 이 국면에서 경찰 동태, 움직임 이걸 통해서 추론합니다. 그게 사실 헌법재판소 밖에서는 가장 정확한 근거가 될 테니까 말이죠. 헌재 내부를 아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지만 헌재 내부는 완전히 봉쇄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헌재 밖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경찰의 동태입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도 오늘과 내일 사이에 경찰의 동태를 근거로 해서 이때 선고일이 잡히지 않겠는가 추론했습니다. 뭐 틀렸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추정이 근거가 있었음이 어제 박관천 전 경정 지금 대경대 교수신데 박관천 교수가 어제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아이킥에 나와서 설명한 거 들어보시면은 김용민이가 근거를 갖고 떠들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김용민이 옳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건 아니지만 저는 하여간 여러분께 책임없이 떠들지는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조용히 있으면요 이 풍문은 이 소문은 이 받은 글은 김용민 팩트 체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공치사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불안이 가중되니까 민주시민 사이에서는 불평, 불만을 넘어서서 공포를 넘어서서 아군에 대한 난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예, 몰상식이 잠시 득세해도 세상은 금방 정상으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정상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 지켜보는 것도 돌이켜보면 의미 있는 일 아닙니까? 자, 이제 상식을 얘기하겠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교수로서 지난 2월에 정년을 맞은 한인섭 교수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는데요. 지난 윤석열 탄핵 심판 과정을 돌아보는 글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월 25일 내란 수계 윤석열 탄핵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근데 오늘까지도 헌재가 평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한 달이 돼가네요. 박근혜 때는 탄핵 이후 91일 만에 선고가 나왔는데 윤석열은 오는 일요일이면은 100일입니다. 100일. 박근혜보다도 사안이 그 수가 적고요. 아울러 아주 간단합니다. 법리적 검토? 분석? 이거 뭐 그리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 국민들이 다 봤기 때문이죠. 박근혜 같은 경우에는 뒤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은밀히 남몰래 이 탄핵 사유를 범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은 온 국민이 다 봤어요. 텔레비전으로. 네, 윤석열은 지금 내란죄 기소 중입니다. 대통령은 재임 중에 형사소출을 받지 않는데 딱 두 가지가 예외지요. 내란죄, 외환죄.
전한길인가 하는 친구는 말이죠. 재임 중에 구속될 수 있는 사안이 사실 내란죄, 외환죄인데 잘못 알고 있었어요. 대통령 탄핵할 수 있는 이유는 내란죄, 외환죄뿐이다. 이렇게 떠들었습니다. 아주 개망신을 당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몰라요. 자기 이름을 건 언론사를 만들겠다 그러고 있어요. 또 누군가는 이 사람을 대선 주자로 분류해서 여론조사를 돌렸던데 정말 보수 진영에 가면 개나 소나 다 대선 주자가 되는 모양입니다. 대통령 내란죄는 매우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을 파괴하고 헌법기관을 유린하는 절대 폭군의 폭동 행위라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국가의 존립, 민주주의에 치명적으로 위험하니 즉각 소추, 단죄돼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의 불안과 공포도 그런 것 아닙니까? 아직 탄핵 중이고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석방됐다는 이유만으로 숨이 턱턱 막힌다고 호소하는 국민이 얼마나 많습니까? 행여 파면 결정이 안 나오고 돌아오게 된다면, 기각각하 판단을 받아서 돌아오게 된다면 얼마든지 내란을 일으켜도 된다는 라이센스를 손에 쥐고 돌아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박근혜가 뭐 때문에 파면됐습니까? 핵심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박근혜가 그러한데요. 윤석열은 어떻습니까? 탄핵 전만 해도 헌법기관인 감사원을 전 정부 인사 죽이기에 칼로 썼고요. 검찰은 자기 마누라 비리를 덮는데 애썼잖아요. 자기를 무도하게 석방시키는데 또 활용됐고요. 야당 대표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보복의 도구로 오용했는데 이 검찰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지시했겠어요? 누구 눈치를 받겠습니까? 윤석열이죠. 그리고 윤석열은 특정 언론사, 특히 MBC에 대한 강한 압박, 탄압을 가하면서 헌법상 권리인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고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들의 집회에 대해서 강경 대응을 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켰습니다. 이건 탄핵 전에 헌법 수호의 의지가 부재하다는 증거고요. 탄핵 후에는 어땠습니까? 책임을 지겠다고 해놓고 법원도 체포 구속영장 발부로서 인정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수사에 일체 응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이가. 감옥까지 찾아왔는데도 안 만나준 거 아닙니까? 야, 그럴 수도 있나 모르겠어요. 아니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인데 갇혀있는 자신을 찾아와서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거부했어요. 야, 그게 가능한 줄 몰랐습니다. 게다가 박근혜 특검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고 판단받아서 파면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윤석열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헌법재판소 서류를 고의로 수령 거부했다가 송달 간주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뿐입니까? 자기 추종자에게 용기를 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들을 염려하는 메시지도 냈어요. 서부지법 폭동을 그렇게 정당화시켰습니다. 와, 법원 폭동을 정당화했단 말이죠. 자, 윤석열은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면서 총칼을 써서라도 자신을 보호하라고 경호처에 지시한 것이 이미 확인됐지요. 마누라는 왜 총을 안 쏘냐, 총 뒀다 뭐하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또 잠시 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자, 그렇게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 이야기했던 경호처 간부는 어떻게 됐어요? 해임당했어요. 의원 끌어내라라는 대통령 지시를 증언했던 곽종근 전 특정사령관 부인에게까지 민주당이 협박한 것으로 해달라, 이런 회유의 마수가 뻗치고 있는데 누가 시켰겠어요? 게다가 윤석열의 명령을 받아서 계엄을 진두지휘했던 김용현은 옥중에서 일부 헌법재판관을 처단하라 이런 편지를 썼고요. 극우 집회에서 낭독하게 했습니다. 또한 서부지법 폭동을 범했던 자들, 그들에게 격려와 찬사의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구치소에서 풀려나니까 개선장구처럼 주먹을 쥐어 보였죠. 헌법수호 의지가 있어 보입니까, 여러분? 헌법수호의 의지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박근혜 때는 미르, K, 최순실 국정농단 등 당시까지 잘 드러나지 않았던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어요. 수사로 많은 것을 새로 밝혀야 했던 그런 때였죠. 그러나 12.3 내란 계엄은 증거 면에서는 계엄 발동, 포고령, 국회 침탈, 선관위 침탈, 다 우리가 봤잖아요, 실시간으로. 여러분, 계엄할 사유가 맞는가? 아니죠. 전시나 준전시 상황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국무회의는 제대로 열었나? 기록한 사람도 없었고요. 그리고 토론도 없었고요. 당장 한덕수부터 국무회의를 알 것도 없는 회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통보했나요? 통보 안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를 왜 침탈합니까? 왜 국회에 계엄 해제 결의를 하러 들어가는 국회의원 막습니까?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왜 들어가요?
거기 직원들은 왜 위협합니까? 아니 이거는 정말 눈만 뜨면은 단번에 할 수 있는 이런 헌법 위반 행위, 매우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 그게 아무 잘못도 아니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국회 계엄 해제도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상식에 해당하는 건데요. 상식을 부정한다? 지금 계속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말이죠. 저는 이제 어제를 지나서 오늘 아침 눈을 뜨면서 이거 아닌가. 기각각하로 갈 수가 없으니 최대한 늘려보자. 그래서 어떻게든 판결 못하게 하자. 이런 것은 아닐지.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는 26일에 있을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 판결까지 기다렸다가 그리고 판단하자. 그러니까 윤석열은 아웃시키되 이재명 아웃시킬 수 있는 구실은 만들어 놓고 아웃시키자. 이런 뜻은 아닐지. 이건 역시 제 추론입니다. 여러분. 추론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걸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추론이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거나 말거나 헌재가 계속해서 제때에 판단을 하지 않는다.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민들은 헌재를 기대하고 인내하며 헌재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삼가고 있습니다. 그런 국민의 인내가 바닥나고 있는 중입니다. 숙고 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지연이지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닌 것입니다. 정의의 중심이 되고 또한 근간이 돼야 할 헌법재판소가 지금 정의를 지연시켜서 불의를 행한다면은 국민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기각각하돼서 윤석열이 풀려난다? 이게 가장 걱정되는 대목일 텐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차일피일 지연시켜가지고 더 시간을 벌어보겠다? 이런 취지라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국민들이 그때 들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민주진영 버전의 국민 저항권이 발동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폭동 이런 거 안 합니다. 합헌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의 저항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을 무너뜨릴 방법은 수만 가지입니다. 수만 가지 방법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들은 분명히 무리수를 둘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팔짱 끼고 보고만 있던 국민조차 이제 함께 저항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수 있냐고요? 가능합니다. 윤석열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사람 죽이려고 수천 구의 영연백을 준비했던 윤석열 아닙니까? 종이관을 준비했던 윤석열 아닙니까? 저항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이렇게 생각할 국민들이 몇 배에 이를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런 윤석열을 옹호했다가는 자기가 다치겠다라고 판단하는 또 윤석열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군인 공무원 상당할 것입니다. 동참할 거예요. 권력의 근간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비로소 헌법재판관이 아닌 국민이 윤석열을 자기 손으로 직접 전복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그림이 민주주의 역사에서 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제가 기각각하를 바란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트랙에 들어선다면 헌법재판관이 윤석열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에 서는 차원을 넘어서 옹호를 한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헌법재판소가 사라지게 될 겁니다. 헌법에 반하는 헌법재판소가 있어 뭐합니까? 그렇죠? 헌법에 반하는 대통령을 치리하지 못하는 헌법재판소가 뭐하러 존재할 가치가 있겠어요? 헌법재판관 중에 차일피일 미루자고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윤석열 권력이 지속돼서 직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원치 않는 시나리오가 전개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는 4.19, 5.18 피로 민주주의를 일군 나라니까 너희 같은 잔대가리나 굴리는 기회주의 엘리트 기득권을 일소했던 민중의 나라니까 윤석열이 살아 돌아오면 나는 이지고잉할 거야 라는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국민이 뜨겁게 뭉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마 두 눈 뜨고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게 박근혜 탄핵과 달랐던 게 뭐냐면 박근혜 탄핵은 한 달하고도 한 열흘 열심히 국민이 모여가지고 국민의 진심을 다 파악한 다음에 이루어진 탄핵이다 보니 그러다 보니 사실은 빨리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윤석열보다. 그러나 윤석열 같은 경우 거의 2주 만에 탄핵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나머지 기간 동안 그구들이 정말 뭐 돈을 썼는지 뭐 하여튼 교회를 또 동원했죠. 그런 기존의 세력을 동원해서 뭉쳤다 보니까 또 여론조사 장난질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헌법재판관들이 그들의 위협 앞에 너무 쉽게 노출이 된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정말 헌법재판소가 오판한다면은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오욕을 당하게 될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협박 아니에요. 기각각하돼서 윤석열이 풀려난다? 이게 가장 걱정이 되실 텐데 배승희 변호사 아시죠? 극우 성향의 이 사람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기각이 돼서 돌아오면은 언제까지 대통령 할 건지 임기를 정해달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들도 압니다. 윤석열이 요행이 기각각하돼도 집권 오래 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